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021년 6월 10일입니다. 아, 적립식 주식을 시작한 지 제가 작년 3월부터 아마 2월인가? 3월? 2월 정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부터 아마 영상을 올렸던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이제 1년 하고도 한 4개월 정도 지난 거죠. 그런데 이제 기간으로 보면은 사실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좀 제가 원래 예상했던 거는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이 하락장이 좀 길게 갔으면은 적립식 주식에 딱 알맞은 상태였을 텐데, 그러니까 점점 가격이 낮아지는 게 오래 갔으면은 그만큼 더 낮은 가격에 천천히 매수를 하는 게 적립식 주식이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그만큼 낮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을 해주는 바람에 적립식 주식으로서는 사실 시장 수익률보다 오히려 낮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뭐 장점이 있으니까요. 나중에 또 하락장이 시작됐을 때는 천천히 모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 어,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한 번에 이제 목돈을 넣는 사람보다 어,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은 아마도 대부분 어, 한 번에 이제 목돈보다는 월급을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정기적인 수입으로 이제 어느 정도 매월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어 그러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해서 매달 얼마씩 딱 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이 정도는 넣어도 되겠다 싶은 여유 자금으로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 다행히 그래도 이제 꾸준히 매수하고 시장도 빨리 오른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상승을 해줬으니까 어, 수익률도 당연히 좀 상승을 많이 해줬었겠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결산을 오늘 찍게 되었는데, 보시면은 이제 원금은 아마 한 1억 6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는 6월 10일 기준 2억 6천만 원 정도가 됐어요. 이따가 좀 보여드릴 건데, 일단 영상을 다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배당을 이제 결산을 해보면은, 배당 총액 같은 경우는 이제 세전으로 제가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총 3거래소를 이용하고 있었고, 적립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신한 투자 같은 경우에는, 626.87달러, 원화 기준으로 69만 8,019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합산해가지고, 배당 같은 경우는 273만 6,193원이에요. 이게 어, 올해 1월부터 지금 일 기준까지니까 약 5개월 정도 기준으로 해서 월 평균 한 달에 한 54만 7,238원 정도를 배당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꾸준한 게 아니죠.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뭐 매달 나오는 주식도 있지만 리얼티 인컴 같이, 근데 뭐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에 한 번 혹은 뭐 1년에 두 번, 뭐 분기 배당 이렇게 1년에 네 번 해주는 주식도 있고, 주식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뭐 이걸 정확히 평균을 내려면은 아무래도 1년치 전부 다 받은 다음에 2021년치를 합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맞겠지만, 일단은 올해 상반기만 이제 봤을 때는 이 정도 나왔다. 이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제가 기록하기 위해서 표시를 해뒀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그 배당주나 성장주 뭐가 좋은지. 물론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그쵸? 저 같은 경우에도 적립식 주식을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적립식 주식 주린이죠, 주린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가르치고 뭐 이런 그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이제 계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참고를 해가면서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라고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뭐 누구를 이제 가르치고 이럴 건 없지만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당연히 뭐 정답은 없겠죠? 사람마다 다 다르고, 뭐 사람마다 다르고, 현재 상황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목표도 다 다를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이제 목표를 잡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느 정도 어, 월 배당이 일단 목표다. 그러면은 월 배당 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해서 뭐 200만 원 정도 뭐 이러신 분도 계실 거고 그 정도의 목표를 잡으면은 뭐 한 이 정도 배당률이 어느 정도 되면은 내가 이 정도 매달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 상승률 같은 거 이제 계산을 해서 결국에는 한 10년 정도 이제 앞으로 투자할 수 있다. 그럼 남은 시간 10년 정도 이렇게 잡고 얼마 정도씩 넣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목표 금액이 이제 잡힐 거고 할 텐데 어떤 분들은 나는 아직까지 좀 젊으니까 앞으로 뭐 은퇴할 것도 아직까지 멀었고 그러니까 성장주 위주로 일단은 투자를 좀 하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진짜 막 극단적으로 은퇴를 엄청나게 빠르게 앞당기려고 하거나 당장 뭐 2년 뒤, 3년 뒤에 은퇴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미 은퇴를 하셨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시라면은 웬만하면은 섞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막 진짜 집중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막 지저분하고 정말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좋은 이제 계좌가 아닐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 제가 이제 뭐 투자한 지는 적립식 투자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전 과거에 이제 뭐 단타를 한다든지 해서 뭐 지켜본 결과 결국에는 여러분들 여러 상황들을 본 결과 결국에는 이제 분산을 해놨을 때 배당 주던 성장 주던 어느 정도씩 분산을 해놨을 때 결국에는 대응이 가능하다. 뭐 리밸런싱이라고 하잖아요, 흔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상황에 맞게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당장에 갑자기 일을 그만둬야 돼서 배당주로 뭐 가야 된다 하면은 어느 정도 배당주에 좀 더 맞춘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성장주가 비교적 적어요. 그러면은 배당주 위주로 이제는 매수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시장 상황이 앞으로는 아직까지는 최근에 그랬잖아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급락이 있은 다음에 배당주든 성장주든 다 떨어졌죠. 그 주식 같은 경우는 어, 둘 다 주식이니까 결국 시장 따라가긴 하는데 성장주가 먼저 상승을 먼저 해줬었잖아요. 성장주가 상승을 하고 나서 이제 가치주라든지 배당주라든지 이런 거 이제 뒤늦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주를 성장주랑 배당주를 좀 매수하다가 성장주가 좀 많이 비율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반반 정도 투자를 했었는데 성장주 배당주가 반반이었는데 성장주가 한 비율이 한 70%, 80% 내가 가진 자산의 70%, 80%를 차지해요. 주식 자산에. 그러면은 배당주를 앞으로 배당주가 좀 저평가인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어느 정도 가능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하겠지만 본인 계좌를 보고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래서 둘 다 어느 정도 섞어서 가져가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자기 자신의 이제 현재 상황 같은 거를 잘 고려해봐서 그런 게 가장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은 이제 저의 이제 앞으로 목표랑 대응 계획 같은 경우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목표는 목표 월배당 200만 원이에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여유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득이 조금 되는 편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그런데 저도 막 그거 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앞으로 뭐 소득이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도 그런 뭐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걸로 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적립식 주식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 미래에 대한 그런 이제 안정적인 걸 가져가려면은 한 200만 원 정도는 가져가야겠다. 월 배당으로. 저는 이 정도로 목표를 잡고 계산해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당장 시작하셨으면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뭐 50만 원 이 정도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것까지는 아직 멀었어요. 멀었죠, 그쵸? 지금 당장 봤을 때도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5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4배 정도가 더 필요하다. 근데 이제 시장을 제가 이제 2억 6천만 원을 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보면은
저는 이제 이따가 보겠지만 금 같은 경우는 한 2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고 나머지 2억 4천이 아마 주식이랑 뭐 채권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뭐 원자재 ETF 다 주식이죠.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순수하게 주식 개념으로 보면은 한 2억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ETF로 시장 수익 이런 것도 이제 그대로 다 가져가야 된다고 가져가려고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ETF를 기반으로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뭐 개별 주식도 굉장히 막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제일 많이 비중을 가져가는 거는 시장을 따라가는 ETF.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나스닥 지수를 따라가는 QQQ나 아니면은 뭐 S&P 500을 따라가는 뭐 SPY라든지 VO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하고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이런 거 다 좋죠. 삼성전자가 사실 그런 거 많이 따라가잖아요. 시장 수익률을 좀 많이 따라가는 편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코스피를 가지고 있는 거의 30% 가량이 거의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코스피 ETF, 예를 들어서 타이거 200이라든지 그런 거를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조금 이제 현재까지는 그런 큰 기업, 삼성전자라, 그러니까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조금 그런 쪽으로 가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타이거 200 이런 것도 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쨌든 시장 수익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다음에 음, 위험 분산으로 해서 이제 금이랑 현금 모아주는 거. 아까 말했듯이 이제 금 같은 경우는 한 2천만 원 정도. 그러면 한 10% 가량이 조금 안 되는 거죠. 전체 자산에. 그래서 투자 자산이 이제 10% 정도를 저는 목표로 잡고 있어요. 최대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20% 정도까지 진짜 끌어올리고 싶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10% 정도까지 일단 목표를 잡고 더 매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금 모아두기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를 조금 간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주식이 현재 계속 상승을 해왔으니까 투자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실 텐데, 아마 이제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생각하기에는 시장 같은 경우가 계속 상승해 왔으니까, 우상향을 그려왔잖아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모아가는 게 더 이득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물론, 그래 왔죠. 지금 현재까지는. 하지만, 저번에 코로나처럼 결국에는 10년이든 20년이든 결국에는 또 주식이 반토막이 나는 그런 시절이 또 올 거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분명히 오잖아요. 그런 위기가 왔을 때, 패닉하지 않고, 결국에는 더 매수하고, 그 다음에 더 개수를 많이 늘려갈 수 있는, 특히나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 기회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마인드 컨트롤이 바탕이 안 되면요, 이게 주식 위주로 가져갔을 때, 정말 폭락을 경험했을 때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패닉해서 결국에는 주식시장을 최악의 경우에는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현금을 모아두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이거 물론 이제 사람마다 이것도 다 다르겠죠. 나는 조금 현금 여유가 없는데 지금 당장 그래도 좀 주식에 좀 위주로 해서 수익률을 좀 더 많이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주식을 뭐 80%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여유 자금으로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유 자금의 뭐 한 80% 정도는 내가 주식으로 가져가겠다. 이러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뭐 한 50% 정도 그리고 현금 50%. 저 같은 경우는 어떠냐? 저 같은 경우는 어 물론 이제 조금 다르긴 하지만 현재 이제 주식 기준으로 보면은 현금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 여유 자금의 절반 정도는 현금으로 좀 모아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금 이제 무리해서 현금을 좀 많이 비중을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조금 저도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좀 더 주식을 위주로 매수를 더 많이 가져가는 게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뭐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하락장이 언젠간 또 오기 때문에 그 크게 하락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잔잔한 조정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조금 더 현금 여유 자금이 또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현금을 한 30%만 가져가고 뭐 주식을 70% 가져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러다가 진짜 큰 급락이 왔을 땐 현금으로 매수하는 식으로. 물론 이게
막 진짜 주식이 앞으로 10년 동안 이번에 겪었으니까 보통 10년 주기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 주식 같은 경우 이제 10년에 한 번 정도 폭락이 있다. 이렇게 10년 주기설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과거로 봤을 때 그런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 앞으로 1년 전에 왔으니까 앞으로 10년 동안은 계속 상승장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충분히 계실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미래가 모르는 거니까,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만약에 10년 동안 상승을 계속 하다가 10년 뒤에 폭락을 하면은 사실상 지금 가격보다 폭락을 한 저점 가격도 지금 가격보다 훨씬 높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런 이제 모르는 거니까,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저는 이제 현금을 계속 어느 정도 모아갈 겁니다. 이런 게 좀 싫으신 분들은 금을 가져가시는 방법이 있죠. 현금 대신에 금이랑 그런 거에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도 포트폴리오처럼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다가 어 금이나 뭐 시장이 예를 들어서 막 급락이 왔을 때 주식 같은 경우가 많이 빠지면은 그쪽으로 이제 좀 리밸런싱을 하는 거죠. 넘어가는 거죠, 자산 투자를. 금을 팔아서 뭐 주식을 산다든지. 그럴 수 있는 거고, 현금 대체는 사실 되긴 어렵지만, 어쨌든 뭐, 완전히 다 주식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훨씬, 리스크 분배가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55만 원 정도? 그쵸? 월 55만 원 정도 배당을 받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2억 4천만 원 기준으로, 그 주식 아까 2억 6천에서 2천만 원 금 빼고 2억 4천만 원 기준으로 약 2.73%에 해당하는 이제 세전 배당을 받은 건데 사실 제 원금을 생각하면요 3.42% 세전 배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이제 계속 어느 정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할 거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립식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경제적 위기가 와서 경제 위기가 와서 뭐 급락할 수도 있는 거지만 결국에는 아주 초장기로 보면은 어 현금 가치 하락에 이제 베팅하는 쪽으로 볼 수 있겠죠. 사실상 계속 모아간다는 거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원금 1억 6천만 원 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시장이 계속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저 같은 경우는 원금 대비 배당률은 높아질 거예요. 지금 현재 제 가치에 대비해서는 좀 낮은 배당을 볼 수 있지만 한 3.42% 정도면은 괜찮지 않나요? 어, 저는 이제 처음에 투자할 때, 그러니까 적립식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높게 잡긴 했었어요. 사실 왜냐면 그때 대체적으로 배당 대비, 물론 이제 배당 컷도 있고 배당 하락도 있었지만 배당하는 것 대비, 과거 배당 대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배당률이 높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높게 생각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 정도면은 굉장히 지금 현재 금리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은행 가서 맡겨봤자 1%도 안 주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높은 배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세금을 여기서 떼긴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길게 얘기했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종목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다 보여드리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전체 보기 됐네. 보시면은 지금까지 뭐 카톡방에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얘기했던 것들 위주로 매수를 해왔어요. 그때 시기마다 조금씩 바꿔가면서 물론 막 다른 거래소로도 옮기고 막 그래가지고 수익률이 좀 들쭉날쭉하긴 하는데 음, 그렇습니다. 또 요거 지금 오류가 있네요. 김용권은 한투 여기는 이제 별로 없지만 여기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좀 상승을 못 해줬을 때 금융주라든지 그런 거 좀 많이 추천드렸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추천드리기 좀 그렇고 최근에 이제 매수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금이라든지 뭐 안 오른 것들 있잖아요. 이런 배당주라든지 KTNG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조금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 어 이게 지금 신한이었나? 신한 쪽에는 아무래도 거의 해외 주식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다 좀 많이 높아진 상태여가지고 조금 덜 간 것들 지금 그래도 배당주 같은 경우는 좀 덜 간 것들이 좀 많거든요.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비중은 아무래도 어 해외 주식이 현재까지는 한 그러니까 주식만 봤을 때는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 70% 정도 되는 것 같고 국내 주식이 한 3, 40% 정도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게 좀 영상을 좀 복잡하게 찍었는데 좀 봐주시는 분들이 여기까지 봐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이제 결산이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제가 뭐 방향이라든지 그런 거는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저도 잘 모르니까. 근데 뭐 어떻게 본인 상황이 어떤데 이런 방법은 어떻냐 이렇게 이거 매수하는 건 어떠냐 이런 상황이다 이런 거 질문해 주시면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참고하시더라고 이제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막 그냥 가격을 오르냐 내리냐 이런 걸 물어보시면은 저도 좀 곤란하기 때문에 물론 뭐 그런 질문 해주실 때 제 생각은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일단 좀 그래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